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한번 엎어보자. 비비보자. 오오 패러다이스. 여러분 안녕. 짱아쌤이에요. 오늘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불후의 명작, 바로 홍길동전에 대해 얘기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홍길동전 알죠? 홍길동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마 많이 봤을 텐데, 우리가 지금도 뭔가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을 못한다, 누구를 뭐라고 막 부르지 못할 때 이 구절을 막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관공서에 가보니까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전입신고하러 딱 갔더니 그 전입신고서 딱 견본인데 뭐라 해야 되나, 홍길동 이래 돼 있는 거야. 사실 왜 홍길동이지? 내가 좀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왜 홍길동일까? 언제부터 홍길동이라고 했을까? 궁금해지더라고. 근데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튼 그만큼 홍길동이 유명하니까 쓴 것 같은데 뭐 깊은 뜻이 있겠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막 여행을 다니고 뭐 오늘은 어디 갔다, 내일은 저기 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장길동이라고, 장길동. 아마 주변에 뭐 장길동, 박길동, 고길동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것도 바로 홍길동이 그 작품 속에서 막 수지법도 쓰고 막 분신술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붙여졌는데, 우리가 은연중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할 때 길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홍길동이라는 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 훅 들어왔다는 거지. 자, 그런데 오늘은 그 홍길동이라고 하는 인물, 홍길동전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었고, 홍길동전을 쓴 허균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홍길동전이 이렇게 몇백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 사람이 다 배워야 할 작품으로 이렇게 가치가 있는가, 그걸 한번 얘기해보자 이 말이지. 나는 이 홍길동전 하면 사실은 작년에 영화 기생충이 떠올라. 사실은 기생충을 보면서 홍길동전을 떠올린 거지. 자, 기생충 알잖아, 기생충? 대한민국 최초로 아카데미 사관왕에 빛나는 훌륭한 영화인데,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많이는 평등하다고 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에도 이렇게 신분제도, 철저한 신분과 계급이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뭐라고 할까, 막 씁쓸하고 막 가슴이 아프고 막 그렇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 높은 신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그 기생충에 나오는 그 대저택에 사는 인물과 지하에 사는 인물들의 그런 신분 관계가 있었듯이 조선시대는 아마 더 심했을 거라는 거지. 자, 홍길동전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바로 작품을 만든 허균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허균은 누구냐면 허엽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5대 문장가 중에 한 사람인 그분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리고 형이 허봉이고 누나가 바로 우리 전에 한번 말했던 허난설원이고. 왜 그렇게 세 명이 사실은 그 아버지의 그 첫째 부인이 돌아가시고 둘째 부인이 와가지고 낳은 삼남매야. 그러니까 그 세 명이 실제로 이제 혈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삼남매가 공부를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달이었어. 이달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당나라 시에 능통하고 조선시대 유명한 시인이었는데, 단지 그대가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서인이라서 과거 시험조차 볼 수가 없었던 거야. 오늘날로 치면은 신분 때문에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뭐 이런 시험조차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지.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야. 막상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가르친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시험을 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허균이 그 스승한테 공부하면서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들었겠어. 사람이 또 세뇌가 된다, 애가. 그러다 보니까 그 스승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야. 그래서 또 허균이 또 의협심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거를 정말 이래선 안 된다,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한번 엎어보자, 비비보자, 이래가지고 그거를 소설로 쓴 게 홍길동전이고, 그러한 어떤 인재 등용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이 바로 유제론이라는 작품이야.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신의 경험이 그런 글로 나타났다라는 거고, 거기에는 한편으로 아버지인 허엽의 가르침도 있었어. 허엽이라는 그 인물, 아버지는 높은 벼슬도 하고 그렇게 명문장가이기도 한 학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떤 조선의 양반들은 뭐 우리가 오늘 말 꼰대 있다, 꼰대처럼 뭔가 이제 보수적이면서 자신의 어떤 기득권 뭔가 가르치려 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런 인물들이 많았는데, 허엽이라고 하는 허균의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았어. 딸인 허난설원, 딸인데 너무 공부하고 싶다 하니까 오빠인 허봉하고 동생 허균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끔 공부를 시켜줄 정도로 개방적이었고, 허균한테도 늘 가르침이 뭐였냐면 불의와 모순이 있으면 참지 마라. 그것을 꼭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끊임없이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허균이 그걸 배우고 자랐으니까 당연히 그 배운 데다가 자기 스승이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거기다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한 어떤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시대의 그런 신분제의 붕괴, 또 신분제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 있던 적서차별이라는 문제점들, 탐관오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글로 썼다는 거야. 한글. 이 참 중요해. 우리가 외국에 가봐봐. 나는 저 베트남 여행 갔더만은 뭐 글자가 전부 베트남어죠. 영어가 없으니까 막 미치겠더라고.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문맹이 이런 거구나. 근데 그 당시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훌륭한 한글을 창제했는데도 어떻다고 양반들은 한문을 썼어요. 왜? 한문을 써야지만 누가 몰라. 평민들이 모를까 해가. 그래야지만 어떻게 뭐 문서를 쓰든 뭐를 하든 간에 자기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허균은 한글로 써가지고 이 문제점을 소설로 탁 터트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와 진짜 이게 막 소설보다 더 현실 같다 이래 된 거지. 물론 길동이가 돛을 부리는 것 빼고는. 그래서 인기를 끌었고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야. 왜? 양반인데 한글로 썼으니까. 그리고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율도국이라고 하는 거 이상사회인데, 이후에 다른 많은 그 소설이나 뭐 영화 이런 데서 이상향으로 나오는 패러다이스, 오오 패러다이스, 이상향을 말할 때 아마 이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국을 모델로 하지 않았나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고. 고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뭔가 교훈적이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는 고전이 훨씬 더 재밌고 더 와닿더라고. 왜냐하면 시대가 다를 뿐이지 그 과거에도 있었던 사회적인 문제나 인간의 갈등 관계, 고민이라는 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고전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높다라는 거고, 사회가 조금씩 발전해 왔지만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자기가 속한 어떤 집단, 삶의 현장에서도 가능할 것이고, 홍길동전 같은 문학이라든가 또 기생충 같은 영화라든가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한 삶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제기할 때에만 우리의 삶과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나는 이러한 고전을 우리도 읽고 우리 이후의 세대에게도 영원히 읽도록 했으면 좋다는 거지. 어때?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나는 오늘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또 그 지역의 어떤 문학 작품 또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내 역할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뭐고 발전시켜 가야 할 방향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볼 생각이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다음 시간에 만나.